5강 그 조건부 확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 몇 개 안 돼서 이제 또 스피드하게 또 해보자. 유형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사건 AB에 대해서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0.5,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0.3, 그리고 뭐 요 확률이 0.2래요. 이걸 이용해서 B 기분 A, 조건부 확률이죠. 이걸 구하라. 자, 이거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뭐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A여 교 B여는 A 합 B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확률에서 여집합은 1에서 빼는 거니까 얘는 끝내는 최종적으로 1 마이너스 P A 합 B가 되겠죠. 이게 0.2다. 그러면 A 합 B의 확률은 0.8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것도 이제 공식이 있죠. 그래서 공식을 쓰면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 B. 그러니까 집합과 또 뭐 동일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0.5고 0.4니까 이게 0.9네. 그럼 얘는 0.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0.1. 이게 중요한 거지. 자, P, B 기분 A를 구하라. 그러면은 공식에 의해서 P, A분의 P, B 교 A를 구하라는 거죠. P, A는 0.5고 P, A 교 B는 0.1이므로 5분의 1이네. 5분의 1은 0.2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유형 2번으로 넘어갑시다. 조건부 확률. 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80명이 여러 영어 말하기 대회와 중국어 말하기 대회 중에 뭐 참석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 대회 참가한 8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뭐일 때 중국어를 말하는 학생일 때, 그러니까 중국, 이게 조건이 걸린 거죠, 조건.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아니라 중국어를 말하는 학생 중에서 그 학생이 뭘 확률? 2학년이 확률. 이런 걸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 8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를 말하는 애들. 32명 중에서 2학년은 22명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전체 기준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룹, 조건에 해당되는 애들 중에서 뭔가 또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기준이면 그냥 확률인 거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자, 3번 곱셈 정리네. 그러니까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 그리고 모두 뭐 이런 사건은 그 곱셈 정리를 쓴다라고 하죠. 자, 6개 당첨권이 포함된 20개 행운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값을 두 사람이 값을 순서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순서로 하나씩 뽑을 때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될 뭘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근데 당첨은 6개가 있는 거지. 당첨은 뭐 1번, 2번, 3번 다 당첨되는 거라고 하자. 나머지는 꽝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당첨권은 6개고 꽝은 14개가 되겠네요. 근데 갑이 먼저 뽑는데 그럼 갑이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20분의 6인 거죠. 근데 이제 갑이 하나 뽑았으니까 뭔가 여기서 하나 날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을이 그 다음에 뽑으니까 이렇게 연달아 가는 사건에서 뭘 쓴다? 곱셈 정리를 쓴다. 19개로 줄어들죠, 주머니가. 여기서 뭐 하나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당첨권도 갑이 뽑았으니까 5개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선생님 스타일 알죠? 계산 안 합니다. 계산은 여러분. 봅시다. 뭐 이상한 말 있네요. 알 바 아니죠, 우리는. 자, 확률은 이 문장 이해력을 요구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래. 비가 내릴 때. 그럼 비가 내릴 때 질 확률은 0.3인 거네요. 질 확률은 0.3. 이길 확률은 0.7. 근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5. 그러면 질 확률도 0.5라는 소리죠.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뭘 거라? 확률을 거라.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팀이 이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비가 오고 이기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비가 안 오고 이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비가 올 확률은 0.2야. 0.2. 근데 이렇게 연달아 가는 사건에서 뭘 쓴다? 곱의 법칙을 쓰고 또는 합집합이지만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0.인데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이 0.7이래. 그러니까 비가 오고 이길 확률은 이거 둘의 곱인 거죠. 비가 안 올 확률은 0.8이라는 소리네. 근데 비가 안 올 때도 이길 확률은 0.5.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조건방뇨를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공식화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표가 있거나 퍼센트 비율이 있으면 표를 짜라. 이 요령이죠. 어느 학급의 학생이 60%가 안경을 쓴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줄 네 칸이라고 하거든요. 몇 줄 몇 칸? 네 줄 네 칸. 세 개네. 죄송합니다. 네 줄 네 칸. 기억해야 돼요. 네 줄 네 칸. 이렇게. 그래서 안경 어느 학급이 있는데 안경 쓴 학생은 60% 안경을 쓴대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냐 안 쓰냐로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을 그냥 여유롭게 한 1000명 잡을게요. 1000명. 전체 학생. 그럼 60%는 600명이겠네. 그럼 400은 쓰지를 않는다는 소리죠. 근데 시력 검사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이 24분의 1과 그럼 600명 중에 24분의 1은 얼마죠? 6으로 하자. 6배 64 25명이네. 25명. 그러니까 이제 수치화하는 거죠. 그래서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은 재검사를 받는다. 그래서 재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계산한 게 25니까 25명이 재검사를 받는데, 그리고 안경을 쓰지 않은 400명 중에 10분의 1, 40명이네. 그러니까 재검사를 받는데. 그럼 여기도 뭐 계산을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얘네가 원하는 거는 이 학급의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학생이 재검사를 요청받은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썼을 뭐라 확률은 그럼 재검사 받은 애들은 몇 명이야? 65명이죠. 그러니까 65명 중에서 안경을 쓴 애는 25명. 이렇게 하면 조건방뇨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어렵게 안 풀어도 된다. 대신 비율이나 퍼센트, 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 약간 요령인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조건방뇨를 무조건 저 조건방뇨 정의로 푸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퍼센트나 비율이 나오면 저렇게 바꿔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형 6번 넘어갑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동전을 두 번 던진대요.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 사건,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을 C 사건이라고 할 때 독립인 사건, 독립사건. 그러니까 독립사건이 성립하려면 PA-교 B와 PA와 PB의 곱이 같으면 이게 서로 독립사건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을 뭐하라? 찾아봐라라는 거죠. ABC 중에. 그럼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전체 사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전체 사건은 둘 다 앞면 나오는 경우, 뭐 앞면 뒷면 나오는 경우. 그냥 쉽게 써야 되나?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나오는 경우, 뒷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A 사건이라고 하면 여기서 A 사건에 해당되는 건 얘랑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얘랑 얘인가? 얘네. 그 다음에 C 사건은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 그러면 HT, TH겠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PA를 먼저 구하면 PA는 전체 네 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니까 2분의 1. PB도 2분의 1. PC도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근데 교집합도 다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A와 B?
이거 3번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잠깐만 잘해야 돼. 그럼 여기서 A교 B를 구하면은 A와 B의 교집합은 얘네, 그러니까 요거네. 그러면은 A교 B는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그럼 한번 얘네 둘이 곱해보자. 얘네 둘이 곱하면 4분의 1. 그럼 얘랑 같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네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독립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BC, AC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목이죠.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해야지. 자, 7번으로 넘어갑시다. 이런 문제 굉장히 좀 골치 아프죠. 자, PA와 P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시오.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AB가 서로 독립이면 PA 기분 B와 PA 기분 B의 여집합이 이렇게 같냐? 근데 이거를 뭐 계산적으로도 풀 수 있긴 한데 그냥 관념적으로 풀어보자. A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사건이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은 A 사건은 B 사건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B 사건이 발생을 하던 B 사건이 발생하지 않던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서로 독립이니까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걸 계산적으로도 풀 수 있는데 관념적으로 풀어보자 이거죠. 기억은 AB가 서로 독립이면 여사건은 서로 종속이냐? AB가 서로 독립이면 여사건끼리도 독립이에요. 이거를 좀 증명을 해보면 뭐 좋은 문제는 아닌데 AB가 독립이라는 거는 PA 교 B는 PA 곱하기 PB가 성립한다는 소리죠. 선생님 굉장히 안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런 스타일은. 근데 여집합끼리 어떤 관계냐? 그러면 PA여 교 B여를 이제 구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1-P A 합 B죠. 근데 이거를 합집합을 처리하면 PA 마이너스 PB,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고 있어요. 플러스 PA 교 B가 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교집합인데 이게 PA 곱하기 PB와 같네. 그러니까 얘는 1-PA 마이너스 PB 그 다음에 플러스 PA P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여집합끼리도 종속이냐를 증명을 하라. 그렇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1-PA 그렇죠? 이렇게 된 거지. 그럼 1-PA, 1-PB 곱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가 돼.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이걸 잘 보세요. 이거를 보면 이게 PA 마이너스 1 이렇게 PB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되죠. 왜냐면 이렇게 PA, PB가 나오고 마이너스 PA 나오고 마이너스 PB 나오고 1이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빼내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A의 여사건인 거고 이게 B의 여사건인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의 교집합이 얘네들 곱과 같으므로 이런 독립사건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종속이 아니라 독립이다. 그래서 이거 알면 좋은데 AB가 독립이면 여사건끼리도 독립이다라는 건 알면 좀 좋다라는 거. 공간이 없는 관계라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만 지우자. 디귿으로 넘어갑시다. AB가 서로 독립이면은 PA 기분 B여는 1-PA 여 기분 B와 같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PB 여분의 PA 교 B여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1-PB가 되는 거고 얘는 이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PA 빼기 PA 교 B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독립이니까 이거를 좀 처리하면 1-PB분의 PA 마이너스 PA PB가 되는 거죠. 그래서 PA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고 1-P, B 이렇게 되네. 여기도 1-P, B 이렇게 있네. 그럼 이렇게 약분되네. 그럼 얘는 P,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히 처리했더니 뭐다? P, A가 된다는 거죠. P, A가. 근데 우변도 보자, 우변도. 우변도 여기를 좀 처리하면은 P, B분의 P, A여 교, B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PB, 여기도 P, B 차집합 A니까 PB 마이너스 P, A, PB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PB로 묶고 이렇게 쭈루루룩 약분하니까 1-P, A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빼고 붙이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P,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도 정리하면 PA, 우변도 정리하면 PA니까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다. 리을은 여기에서. 그래서 이건 맞네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AB가 서로 배반사건이라는 건 PA 교 B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럼 AB는 서로 독립이냐? 근데 독립이려면 A 교 B가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배반사건이니까 0이야.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0보다 크니까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독립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푼다. 별 의미는 없다. 그냥 뭐 지적을 한 문제인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상위권 학생들은 좀 해보면 좋지. 자, AB가 서로 독립이다. 이 멘트 나오면 PA 교 B가 PA 곱하기 PB와 같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죠. 배반이면 이게 0이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PA가 5분의 4래. 근데 PA 교 B는 독립이니까 여기서 이걸 바로 처리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처리를 해주면 PA, PB, PA 마이너스 PB. 근데 PB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 X로 처리하고 이거는 5분의 4니까 5분의 4X, 이거는 5분의 4. 이걸 그냥 X로 보는 거죠. X. 그럼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럼 5배 하고. 그럼 넘기면 9X고. X는 얼마? 9분의 4라는 걸 할 수가 있다. 유형 9번으로 넘어갑시다. 뭐 문제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자, ABC 세 도시의 비가 올 확률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A의 비가 올 확률, B가 비가 올 확률, C가 비가 올 확률. 근데 내일 세 도시 중 두 도시만 비가 올 확률. 그럼 두 도시만 비가 와야 된다라는 건 A, B, C라고 했을 때 A의 비가 오면 C는 오면 안 되고, A와 C의 비가 오면 B가 안 되고, 그러면 뭐 여기 안 오면 여기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의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게 동시에 하는 거니까 고배 법칙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 C는 안 와야 돼.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여기는 4분의 1.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경우니까 이제 덧셈 정리를 쓴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2분의 1. 안 올 확률은 3분의 2. 여기는 4분의 3. 이렇게 또 덧셈 정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곱셈 정리, 이 전체적으로는 덧셈 정리.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안 와야 되니까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10번. 확률은 좀 문제 이해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질 때 한 번 이상 성공시킬 확률. 근데 한 번 이상 성공시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성공시킨 거 구하는 거 귀찮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6건을 구하자. 그러면 3번 던졌는데 3번 다 실패할 확률은 첫 번째도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도 실패. 우린 이거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6건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확률을 풀 때는 그냥 풀 건지 6건을 쓸 건지 생각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 이제 하나 더 있네. 좋다 말았네. 자, 유형 마지막 11번. 그래서 독립시행은 좀 어느 정도 스타일을 외워야 돼요.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이 일정한 걸 여러 번 하고 횟수, 개수, 사람 수 구하는 문제에서 독립시행을 쓴다. 이걸 어느 정도 외워놔야 돼. 독립시행이 워낙 어려워서. 자, 두 팀이 7번의 경기를 해서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다. 실력이 같대요. 그럼 이길 확률도 2분의 1, 질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기대되는 두 팀 AB가 맞붙었을 때 여섯 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여섯 번째에서 A팀이 이길 확률을 구하자. 근데 어차피 여섯 번째에서 B팀이 이길 확률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A, B가 실력이 뭐가 돼? 같대. 그러니까 이거 하나 구하고 두 배 하면 되겠지. 그럼 여섯 번째에서 A가 이긴다라는 건 1세트부터 5세트까지는, 그리고 이제 6세트에서는 A가 딱 이겨야 돼. 그러면 그 전에 1세트부터 5세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소리냐면, A가 3번 이기고, 그러니까 A가 뭐 3승을 해야 되고 3승 2패를 해야겠네.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A가 딱 이기면 4승 2패로 우승하는 거죠. 그러면 A가 3승 2패를 1세트부터 5세트까지 할 때, 이럴 때 독립시행을 쓴다는 소리예요. 이럴 때 독립시행. 그러면 A가 5경기 중에 3번 이겨야 되니까 5C 3, 그 다음에 그럼 이길 확률이 2분의 1인데 이거 3번 발생해야 되고 질 확률이 2번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세트에서 5세트까지 3승 2패할 확률을 독립시행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마지막에 A가 이겨야 돼. 다시 2분의 1을 한번 곱해주는 거죠. 이게 여섯 번째에서 A팀이 이길 확률. 그럼 여섯 번째에서 B팀이 이길 확률도 실력이 같으니까 얘랑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몇 배? 2배 해주면 답이겠죠. 근데 좀 마지막으로 부가 설명하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왜 이렇게 하냐면은 1세트부터 5세트에서 A가 3승 2패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 2, 3, 4, 5. 근데 A가 3번 이겨야 돼. 그러면 하나 여기서 이기고 여기 2번 져야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런 식으로 막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런 것까지 나오겠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확률이 똑같아요. 왜냐면 3번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의 3승이 발생해야 되고, 지는 게 2번 발생하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확률들을 다 계산하면 다 똑같거든? 계산하면 다 똑같다고요. 다 이게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몇 개인지가 중요하잖아, 이게 몇 개인지가. 우리 입장에서 이게 몇 개인지가.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 1세트부터 5세트 중에 이길 곳을 몇 군데 뽑는 경우의 수, 세 군데 뽑는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의 개수가 1세트부터 5세트까지 A가 이길 3세트를 뽑는 경우의 수로 나올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수를 셀 때 이 조합을 써서 세주는 거죠. 좀 어렵죠, 독립시행은.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좀 이해 안 가는 학생은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까지 해주면 좋은데 개념 강의는 재미가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그 조건 확률 그 유형 11개 풀어봤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 확률은 문제 이해력만 좀 좋으면